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정급 대형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데요.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찰과 수사관만 해도 100여 명이 됐습니다. 업체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라는데 어떻게? 카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한다는 걸 뭐냐면 법원의 영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영장에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압수 범위, 장소 이런 것들을 다 특정이 됐을 겁니다. 본사하고 서울사무소가 이제 주된 타겟이 됐는데 그 많은 수사관들하고 검사들이 지금 가서 어떤 자료를 획득해낸다 그러면 글쎄요, 이제 방산비리 수사, 특히 카이를 중심으로 한 방산비리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아마 큰 것이 올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방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4대강, 방산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사자방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여전히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선 이전부터 사실 이 방산비리 척결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보 무너, 사상 최악의 기강해임.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이 카이 수사 지금 처음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에 감사원이 감사까지 벌였고요. 네. 제가 법조팀장 할 때 그때 기사를 데스킹 맡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제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걸까요? 2015년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여기서 이제 17억 규모의 상품권이 군정관계 로비에 쓰였다. 또 FA-50이죠. 이 경공격기의 설계 용역을 부풀려서 부당 이윤을 챙겼다. 이런 의혹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까지 들어갔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다시 재수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당시 왜 지지부진했냐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발저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방산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행사거든요. 이 카이에서 여는 그 행사를 무려 3차례나 임기 동안 3차례나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카이 행사에 3차례씩이나 참석하는 게. 그리고 또 이 당시 카이 사장의 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리고 카이 그 사이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무마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히 불거졌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정 수사가 그래서 그렇죠. 이 카이 수사가 아니냐, 그렇죠. 카이 수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러면 사정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산 비리를 대상으로 하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는 건 맞는데 박근혜 정부에 도대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여기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 문고리 3인방,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최측근 중에서도 이제 사실상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한 유일한 3명의 인사였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카이가 일감을 몰아줬던 약간의 신생 업체를 우회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 카이의 하 사장의 그 이력을 보면 영천 출신의 경북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연들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특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지분을 숨겨서 뭔가 그 업체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주고 그 이득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취득하고 있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그 과정에서 검찰이 획득한 자료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제보가 사실은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또 감사원 감사 때도
수십억 원의 상품권이 흘러나갔다라는 정황도 파악되는데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 위장업체로 분류되는 피사입니다. 피사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뭐 당연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 특히 상품권 관련해서는 48억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부분 중에 11억 정도가 소명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소명이 안 됐다면 결국은 횡령을 했거나 지들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고리 3인방은 결국은 박 대통령하고 같다고 봤을 때는 네. 새로운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네.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피사 하나로 마무리될 게 아니고 압수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방면으로 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유의해서 좀 취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